예,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대학원에서는 글로벌 한국학 전공의 주임 교수하고 그리고 학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글로벌 한국학연구원의 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학교 활동 외에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 외부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다 아는 것처럼 K-팝, K-드라마, 영화, K-뷰티, 한국 음식 말고도 이런 것들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면 그러한 이걸 한류라고 하잖아요. 한류나 또 한류 콘텐츠를 향유하려면 제일 먼저 딱 접하는 게 뭐예요? 한국어가 딱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막혔어.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그러니까 배워야지. 이런 이제 것이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한류를 즐기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럼 뭐예요? 한국에 가야지. 한국에 왔더니 온통 한국어만 들려. 그러면 배워야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한류가 우리 한국어가 너무 한류에 중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류라고 하는 것이 과연 K-팝이나 K-드라마나 이것만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를 어떻게 범주를 나눠야 될까, 어떻게 범주를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한류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어가 사랑받는 이유를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접두사 K가 붙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K-방역, 네? K-공무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좀 과잉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K 접두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국뽕 마케팅 이제 이렇게도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류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통하면서 느끼는 독특한 한국말의 매력이 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는 내가 한국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외국도 여행도 출장도 가고 하면 외국에는 저녁 때 할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24시간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 늦은 밤 가기 대도시가 환해. 게다가 안전해. 우리는 좀 불안함도 느끼지만 자기들이 느끼는 그 불안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느 도시나 가보면 산이 있고 그 큰 도시에 산이 있지, 강이 있지. 그러니까 도시와 산과 물의 조화 이런 매력이 있는 곳이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2시간, 3시간 차 타고 쭉 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세계에 과연 몇 군데나 되겠냐 이런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는데 지하철이 10개 노선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방에 간다? 제가 일본 갔는데 똑같은 역인데 똑같은 이름의 역인데 그 노선에 따라 달라. 그래서 되게 헷갈려서 처음에 가가지고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살면 익숙해지지만 근데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금방 익숙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그 지하철 탔는데 버스도 막 갈아탈 수 있어. 공짜로. 그리고 버스는 전용차로 쭉 달려. 승용차는 쫙 밀려있는데 쭉 가니까 얼마나 편해. 이런 것들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게다가 음식은 또 어때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뭐 김치, 비빔밥, 갈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불고기. 근데 김치가 배추김치 있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다 그냥 먹으면 김치야. 500가지, 600가지가 넘는 통계가 있어요. 불고기 그랬더니 이거 불고기는 무슨 서울 불고기, 언양 불고기, 뭐 불고기, 뭐 불고기
예? 불고기는 소고기 먹는 데다니 무슨 돼지 불고기, 오삼 불고기, 또 갈비탕만 있지? 돼지갈비, 소갈비, 오리갈비, 닭갈비, 심지어 고등어갈비도 있다. 고갈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한히 이렇게 막 변신하고 새롭게 막 나오고 그것들이 맛있어. 이러면 매력적인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의 매력. 그래서 한국의 매력을 알려면 한국에 와야지. 한국에 오려면 한국을 나와야지. 이런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그게 한국어 자체의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한국어의 매력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한국어는 어때요? 되게 부드럽대. 나는 몰라. 한국어가 부드러운지 강한지를 몰라. 그런데 제가 또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하니까 동양 3국이 탁 나오잖아요. 한중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일본어는 일단 액센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높아. 하이! 아리가또!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쭉 내려가죠. 안녕하세요. 부드럽잖아. 중국은 어때요? 니아마? 성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를 빨리 말하잖아요. 싸운 것 같아. 근데 한국어는 액센트도 없어요. 성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언어인데 그들한테는 부드럽게 느껴진대요.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 한글은 또 어떻습니까? 네. 배우기 쉬워요. 세종님께서 그랬어. 머리 똑똑한 애는 사람은 반나절이면 배우고 반나절이면 4시간이에요. 아무리 무지랭이어도 3일이면 배운다고 했어. 그런데 제가 가르쳐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10시간이면 다 하더라고. 이틀이면 끝나. 쉽잖아요. 한자 미치지. 그렇죠? 네. 게다가 한국어는 알파벳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게 느껴지는 조형미가 있어요. 밑으로 받쳐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다. 이러니까 한국어 인기가 없으면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해.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이 질문이 중의적이다. 한국어 교원이 사랑받는다. 그러면 외국인에게 사랑받는 한국어 교원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원을 사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이 사랑받는 이유, 친절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서 현장을 떠난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한 30년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어 선생님들을 보면 이 선생님들이 다른 외국어 선생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이제 뭐 국제교육원에 뭐 영어 선생님, 뭐 일본어 막 해봤지만 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스승의 DNA가 있다. 단순하게 교육 기능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스승, 사부, 네. 그 사부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외국인 학생 만나면 그렇게 애틋해.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 같고 엄마 아빠 같고 뭐 언니 누나 오빠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 그리고 이야기를 막 들어줘. 근데 자기 능력은 한국 교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못해. 그러면 같이 울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안 울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한국어 교원이 인기 있는 거, 이건 아마 직업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얘기 같은데, 직업인으로서 한국어 교원의 가치도 있지만 아마 이게 가르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교원은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이걸 하면 갑자기 뭐 크게 일타강사가 돼갖고 돈을 확 벌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학부에 그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왜 입학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봉사예요. 제가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 건데 그 해외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가르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들어왔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봉사하고 싶어요. 해외에 나가서 잘 가르치고 싶어요. 또 현재 가르치고 있는데 잘 몰라서 내가 힘들어요. 또 학습차게 미안해요 하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로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그 대상으로 한국 교육을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도 참 자랑스러운 거죠. 오프라인 대학이나 온라인 대학을 통틀어서 우리 학부만큼 다채로운 학위 논문 주제로, 그러니까 논문 주제가 다채롭게 해서 학위 논문을 받는 것이 없어요. 현재 우리 재학생, 졸업생 이런 학교를 지역을 쭉 해봤더니 80개국이 넘어요. 그 80개국의 한국 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다채롭고 매우 다양하고 요구하는 바가 아주 다르겠죠. 학습들도 다르고 그 주제들, 그러니까 이 주제들을 보면 국내의 관점에서 우리 학교의 논문의 주제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유일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비학기과정으로 한국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을 가르치기 위한 외국인 전용 한국 학과가 있어요. 이 네 개가 사각체질, 삼각도 아니에요. 사각체질을 이루고 있는 곳, 이런 곳이 우리 학교밖에 없는데